안녕하세요. 한자지능의 상급 시험 대비.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쭉 공부하신 분들은 이 오리엔테이션이 낯설지 않으실 텐데요. 한자 가산점을 위해서 이제 보통 3급을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험이 있죠. 어문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교육평가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대중성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이제 공신력 있고 그러면서도 좀 쉬운 시험을 찾는 분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의 교집합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이제 한자지능회 이제 시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처음 보시기에 제가 갔을 때 가장 적합한 시험이고 특히 이제 학생들이 보기에 가장 적합한 시험입니다. 그야말로 한자 자체에 대한 지식을 묻는 데에서는 가장 이제 좋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시험을 아시는 분들이나 한자 시험을 처음 보는 분들,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으로 시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는 교육진흥원, 시행사는 한국 한자 실력평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것보다도 한자지능회 이렇게 여러분이 시험을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보는 시험은 한자 자격시험입니다. 능력 검정은 이제 어문회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격시험 하면은 한자지능회 시험이라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크게 차이는 없고요. 공신력 역시 두 한자 시험이 비슷한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시행사에서 보는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격시험이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게 이거죠. 그거 외에도 지도사가 있습니다. 한자 지도사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지도사가 따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동양 고전, 예를 들어 논어맹자 같은 거를 지도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중요시해야 되는 게 한자 혼용 국어 실력 평가입니다. 저희들이 쓰는 국어가 여러분 순수한 국어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 잘 아시죠? 이 국어 학자들 중에 순수하게 우리말로만 된 국어를 쓰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게 불가능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애들이 이제 라틴어를 배워야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도 영국 같은 데에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는 라틴어를 배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영어의 근원이 라틴어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네들에게 그걸 왜 배우냐 하면은 우리의 언어의 근본을 찾아서라고 얘기하겠죠. 우리가 한자를 배우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어의 어원의 70% 이상이 한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글로 알고 계시는 것도 한자에서 나온 게 상당히 부지기수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 혼용 국어 실력 평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중일 공용 한자. 네, 게다가 한자를 배우는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뭐냐면 한자를 배우면 중국어, 간체자도 되게 쉽게 익힐 수 있고요. 일본어가 쉬워서 공부하셨다가 한자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 다시 한자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점점 높은 급수를 따면 한자가 문제돼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중일 공용 한자 자격시험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문화는 사실 언어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자 문화에서 우리가 같은 더 정서와 같은 공감대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보는 시험은 한자 자격 시험입니다. 한자 자격 시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인급수가 있고요. 교양 한자 급수가 있습니다. 보통 교양 한자 급수는 준3급 이하로 학생들이 이제 보는 시험입니다.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거나 가산점이 붙는 시험은 3급 이상. 여러분이 지금부터 보실 한자이죠. 국가 공인급수가 되는 것입니다. 3급 시험을 따시면은 국가 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되고 입시 때 쓰실 수 있는 학교가 몇몇 있죠.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기관, 주요 민간기업 이런 데에서 요구를 합니다. 네, 군대에서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군인분들 많이 한자 공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뒤늦게 공부하시는데 이제 한자 지능의 상급 정도면은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일정이나 이제 가산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그때그때 약간 이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급 한자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건데요. 배정 한자 수입니다. 자, 실습 한자는 300개 정도인데요. 문제는 선정 한자가 총 1300개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준3급 이하의 한자들, 보통 신습 한자들이 한 급수 올라갈 때마다 100개, 200개씩 올라가죠. 그래서 총 1300 한자를 익히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자진흥회에서의 또 다른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교과서 한자가 나옵니다. 3급에는 교과서 한자고 2급부터는 이제 실용 한자 해가지고 사회 용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사회 용어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용 언어라 그래가지고 실용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3급까지는 사실 학생들이 따도 괜찮은 급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중학생 정도가 사회과학 교과서를 읽었을 때 나오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 한자가 이제 3급까지 나오게 되죠. 총 교과서 한자가 436단어가 나오고 500개 한자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익히셔야 되는 한자는 총 1800자가 되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양이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점검할 거는 요번에 배우실 신습 한자와 500개의 교과서 한자 정도로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강의를 안내를 드리면은 약 23강 정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습 한자 해제가 15강이 들어가고요. 교과서 풀이가 약 5강으로 들어가고요. 총정리가 2강, 그 다음에 총정리 2강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반이어, 유의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사성어 정리가 한번 들어갑니다. 다행히 어문회와는 달리 뭐 장단은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사실 장단은 선생님도 잘 몰라요. 그거를 외우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들이는데 어문회에서는 굳이 그걸 묻고 있죠. 그죠? 장단음, 약자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근데 진흥회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것만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장음, 단음, 그 다음에 간체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한자 그냥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의어와 유의어와 고사성어 정리가 2번에 걸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 문제풀이는 딱 한 번만 합니다. 한문 시험은 유형별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국어시험이라든지 사회시험이 수학시험은 영어시험, 수학시험 같은 경우 유형별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한문은 지금 거의 10년째 문제 유형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몇 개 주의할 유형을 빼고는 여러분이 한자를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출제 유형 문항수 총 100문항 나옵니다. 이거는 거의 이제 하위 급수들과 같죠. 주관식이 70%, 객관식이 30%가 나옵니다. 그리고 70점이면 합격을 하고요. 96점이면 최우수상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급수별 선정 한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도금이 총 15문제, 쓰기가 20문제, 기타가 15문제. 교과서 한자 역시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도금이 15문제, 용어 뜻 10문제, 기타 10문제 정도에서 100문항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형별 문제풀이에서도 한번 보실 텐데요.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여러분이 맛배기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음을 먼저 이제 첫 번째 객관식에서는 음이 같은 문제를 물어봅니다. 약 5문항 정도 물어보게 되죠. 자, 이거 문제를 읽어볼까요? 다음 괄호 안의 한자와 음이 같은 한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자. 자, 어조사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의라는 발음을 가진 한자, 음이 같은 한자를 찾는 것입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의지할 의자가 들어있네요. 옷 의자가 들어가는 거로 봐서 우리가 이 한자의 발음이 의로 된다라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미 같은 한자 이렇게 5문장 정도 나오고요. 이번에는 뜻에 대한 문제이겠죠. 반의어, 유의어가 총 5문항이 나오는데요. 반의어가 2문제, 유의어가 3문제인데요. 이거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반의어가 3문제, 유의어가 2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거의 5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번에는 반의어 2문제를 나온다고 얘기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한자. 선생님이 여기 크게 써보죠. 늦을만이라는 한자입니다. 해가 늦었다라는 뜻이죠. 해가 떨어진 것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늦다의 반대말은 이르다 이겠죠. 아침 일찍을 나타내는 한자 2번에 있는 이를조입니다. 조기교육, 조기축구 할 때 쓰는 조자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다 이 하나를 더하면은 아침조, 조선할 때 조자에 또 이 한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풀초자를 붙이면은 풀초를 붙이면 풀초가 되는 그런 한자이죠. 그래서 늦을만과 이를조, 만조라는 표현을 할 때도 쓰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유의자겠죠. 여기에 나온 유의자.
흑토가 들어간 구들견입니다. 굳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하나 더 찾으면 되는데요. 이 한자는 울읍, 이 한자는 둥글원, 3번이 구들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견고라는 단어로 완성이 됩니다. 이 한자는 누울와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뭐냐면은 보기 안에 단어들을 연상하는 한자 하나를 찾아라입니다. 보기를 살펴보시죠.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유형으로 어렵지만 문제수가 많지 않습니다. 3문항 정도 나옵니다. 보기, 개양, 상징, 태극기입니다. 깃발을 나타내는 한자죠. 기자 찾으면 되겠네요. 1번은 구들건, 2번이 바로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요 한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한자 자체가 깃발을 상징하는 그런 한자의 획입니다. 3번은 고들정, 4번은 뜰 부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한자입니다. 이번에는 괄호 안에 있는 단어 읽기가 나옵니다. 단어의 발음을 바르게 읽은 것은 이란 문제입니다. 자, 여기 살펴보시면 이 한자는 정자, 그 다음에 다스릴 리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 유형에 속하는데요. 총 5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은 한자 단어의 어휘의 뜻과 한자를 이제 매치시키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단체의 행동을 통솔하는 것을 나타낸 단어를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시면요. 1번은 누릴 향 있을 유, 향유입니다. 향유는 무엇인가를 누리는 걸 향유라 그러지 단체를 통솔하는 걸 향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2번입니다. 가르칠지 휘두를 휘, 지휘입니다. 지휘가 무엇입니까? 악기, 연주할 때 오케스트라를 지휘자가 지휘하죠. 즉 단체의 행동을 통솔하는 겁니다. 자, 군대에서 장군이 졸병들을 지휘합니다. 단체의 행동을 통솔하는 것, 바로 2번 지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도 살펴보시면은요. 영혼, 영자의 귀신혼, 영혼. 그 다음에 풀해의 꿈몽, 해몽. 영혼과 해몽이 단체 행동을 통솔한다 라는 뜻과 전혀 관계없는 것은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6문제가 나오는 유형인데요. 보기에 있는 문장을 읽고 그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한자 단어를 넣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기에 있는 1, 2, 3, 4 예문의 단어를 먼저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번 봅시다. 밭일공, 밭일헌, 공헌입니다. 한 번 이 문장에 공헌을 넣어볼까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공헌에 다녀왔다. 네, 잘못된 표현이죠. 2번입니다. 가운데 중, 그 다음에 용납할 쓸용, 중용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중용에 다녀왔다. 자, 중용은 여러분 사서에 표현된 그런 책의 제목이지요. 3번입니다. 마루종, 묘묘, 종묘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종묘에 다녀왔다. 3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헷갈리는 게 4번인데요. 절사, 절찰, 사찰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찰에 다녀왔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찰 아직 없죠, 그죠? 사찰도 앞으로 문화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기록유산은 등재된 게 있죠, 그죠? 근데 사찰은 아직 없는데 종묘라는 확실한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것으로 보셔야지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헷갈리기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모두 30문항 살펴보셨고요. 이번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은 좀 더 문제가 단순한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문항. 자, 한자에 훈과 음을 쓰시오. 이런 문제가 약 10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이 한자 뭡니까? 바로 나아라는 한자이죠. 자,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앞에서 보신 한자들처럼 이제 고르기 문제가 나옵니다. 쓰기에 고르기가 나옵니다. 거의 주관식보단 객관식에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이 찾으면 됩니다. 자, 벗붕이라는 한자를 보기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몇 번? 바로 얘가 벗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지 마시고 반드시 괄호 안에 정자로 쓰시길 바랍니다. 한자 급수 시험은 채점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한자들을 쓰죠. 객관식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관식 한자 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사람이 채점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고 그 다음에 그 시험 전용료가 조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사람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글씨를 흘려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채점하는 분의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놈의 자식 이게 뭐야 글씨가 하고 틀렸다고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바르게 정답을 쓰는 버릇을 익히셔야 됩니다. 바르게 버뿡입니다. 이런 문제가 약 5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도 약 3문항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더 어렵죠.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만드는 건데요.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한자 올래. 그 다음에 다 회복할 복. 그 다음에 해년이죠. 여기에 괄호 안에 여기 중에 있는 한자를 넣어서 단어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하나하나 단어의 발음을 대입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첫 번째 한자입니다. 지을조. 두 번째 한자 일흥. 세 번째 한자 갈왕입니다. 자, 조자를 넣어볼까요? 조래, 조복, 조년. 자, 전혀 안 되죠, 단어가. 흥자를 넣어볼게요. 흥내, 흥복, 흥년. 역시 안 됩니다. 왕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왕래, 오고감. 왕복, 오고감. 이 한자 둘 다 이제 서로 사실 반이어로 이렇게 되면 이루어지는 단어입니다. 왕년, 지난 해에 내가 옛날에 할 때 왕년에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게 해서 갈왕이라는 한자가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한자입니다. 이런 문제를 약 3문제 정도 푸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한자는 뭐냐면은 문장 안에 있는 문장을 보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얘예요. 어떤 수에 갑절되는 수를 무슨 수라고 한다. 두 번째, 갑절 또는 몇 배로 늘어남을 무슨 가라고 한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어떤 수에 갑절이 되는 수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배수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갑절 또는 몇 배로 늘어나는 걸 우리가 배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곱배자를 써주면 되는 것이죠. 자, 곱배자 어떻게 쓰느냐? 사람이네 요렇게 쓰면 됩니다. 사람의 무리가 둘로 나뉘는 것에서 나온 한자가 바로 곱배자입니다. 이 한자는 이 문제는 조금 어렵고 약 2문제 정도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너무 부담 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단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도금, 한자 단어의 도금이 나오는데 한자의 의문보다 단어의 도금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5문제. 첫 번째 한자입니다. 닭게. 그 다음 한자는 알란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계란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5문제 쭉쭉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앞에 문장 안에 문장 안에 단어를 우리말을 한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한자로 바꿔주는데 보기에서 찾는 거예요. 자, 읽어보실까요? 눈 쌓인 골짜기에 우거진 나무라는 문장인데요. 눈이라는 한 단어를 한자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기에 있는 한자들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 한자가 눈설, 두 번째 한자 나무수, 세 번째 한자 이슬로입니다. 정답은 눈설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가 7문제. 그래서 보통 시가 한 줄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 있는 우리말을 시로 한자로 바꿔주는 문제가 7문항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한자로 표기된 단어의 도금을 문장 안에 한자를 도금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좀 쉬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총 13문항이 나오죠. 그는 일을 할 때 손수 계단단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손과 계단이란 뜻보다는 어떤 방법을 우리가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이라고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문제 살펴보시면요. 이번에는 괄호 안에 이 앞에 문장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괄호 안에 우리말을 한자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이게 약 7문항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렵죠. 그죠? 자, 문장을 읽어볼까요? 아프면 얼른 병원에 가야지 이런 문제입니다. 병원,
자, 병자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원이라는 발음을 가진 한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얘도 원이고요. 얘도 원입니다.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 첫 번째 한자입니다. 이건 정원원이고 이 한자는 큰 집 원으로 공적인 일을 하는 건물을 나타낼 때 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병원, 법원 할 때 쓰는 원자라고 할 수 있겠죠. 대학원 할 때도 쓰네요. 자, 이런 문제가 총 7문항인데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자는 뭐냐면은 자, 한자로 표기된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한자가 잘못 쓰였대요. 둘 중에 하나가 잘못 쓰였어요. 그런데 바꿀 때 음이 같은 한자로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문장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읽어보시면은요. 우리 선생님은 매우 긍정적이다. 수긍할 긍에다가 정치 정자를 썼네요. 수긍하고 정하는 긍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이다 할 때 정은 이 정이 아니라 정할 정자를 쓰는 긍정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약 2문항 정도 나오는데 한자 지능의 시험 문제 중 가장 어려운 유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고사성어입니다. 고사성어 빈칸 넣기가 나오는데요. 보통 2개 정도를 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 고사성어는 한자를 정확하게 외우기 이전에 먼저 발음을 바르게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자를 하나하나 익히시는 것이 좋죠. 자, 읽어보실까요? 금으로 된 가지와 옥으로 된 잎이란 뜻으로 매우 중요한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 무엇입니까? 바로 금과 옥조죠. 자, 과자와 조자를 한자로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찾으면 되죠. 첫 번째 한자 과목과, 두 번째 한자 오히려 류, 세 번째 한자 다할진, 네 번째 한자 가지조입니다. 자, 이것만 해도 금과 옥조에 과와 조자가 나오게 되죠. 보통 한자에 보기에 발음이 같은 것이 나오는 경우가 몇 개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금과 옥조, 한자로 하나하나 외우실 생각보다 금과 옥조는 금으로 된 가지와 옥으로 된 잎으로 매우 귀한 사람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익히신 다음에 한자 하나하나를 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유형까지 살펴서 상급 지능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신습 한자 해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